차가운 새벽 공기가 건양가의 웅장한 대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붉고 푸른 경찰차의 조명이 쉴 새 없이 회전하며 25년 동안 권력의 정점에 군림했던 진태석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차정원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긴 여정을 마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허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정원은 가슴에 품은 아버지 차기범의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아버지의 맑은 눈빛이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완성이 곧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건양가 거실에는 여전히 처리해야 할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허탈하게 웃고 있는 진세훈, 구석에서 히스테릭하게 울부짖는 주영채, 그리고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내 돈 내 크라운 캐피털을 외치는 공란숙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혜라는 떨리는 손으로 딸 정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아야, 정말 끝난 거야. 25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끝났어. 주하늘은 경찰에게 끌려가는 진태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친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였지만 동시에 자신을 키워준 은인이기도 했던 복잡한 존재. 하늘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보다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씨, 정원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이요. 경찰차가 건양가를 떠나자 거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25년간 이 집을 지배했던 공포와 긴장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세훈이 천천히 일어서며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정원아.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내가 이긴 거 축하해. 정말 대단해. 25년 동안 준비한 복수극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잖아. 정원은 세훈의 변화된 분위기에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방금까지 바닥에서 허탈하게 웃고 있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세훈이 구겨진 유전자 검사지를 주워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할 일이 생겼어. 나를 도구로 쓴 모든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공평하게. 3일 후 서울구치소. 진태석은 차가운 독방에서 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누렸던 권력과 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차기범을 죽인 그날부터? 아니면 한혜라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철창 너머로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진태석, 면회 왔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올까? 변호사? 아니면 아직도 자신을 믿는 누군가? 면회실에 들어서자 유리 너머로 예상치 못한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세훈이었습니다. 태석은 냉소를 지으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승리의 기쁨을 확인하러? 세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진태석 회장님, 제게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 태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비자금 계좌 정보와 숨겨둔 자산 목록을
저에게 넘겨주세요. 대신 제가 회장님을 이곳에서 빼내드리겠습니다. 태석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가짜 아들 주제에 무슨 수로? 세우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유리창에 갖다 댔습니다. 그 안에는 주요 판검사들과 정치인들의 비리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이 평생 모아둔 보험용 자료들입니다. 제가 회장님 비서실을 털었거든요. 이걸로 거래를 하면 회장님의 형량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태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조건이 뭐야? 간단합니다. 회장님의 모든 재산을 제게 넘기세요. 그리고 한혜라와 차정원, 주하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세요. 저도 복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시각 건양그룹 본사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진태석의 체포로 경영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건양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대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차정원과 주하늘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건양그룹의 새로운 경영체제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사회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진세훈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건양그룹의 고문 변호사단이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진세훈 씨? 사회이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세훈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건양그룹 지분 18%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참석할 권리가 있죠. 정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당신에게 준 지분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곧 환수될 겁니다. 그럴까요? 세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20년 전 진태석 회장이 합법적으로 저에게 증여한 지분 이전 계약서입니다. 공증까지 완료된 정식 문서죠. 설령 제가 친자가 아니라 해도 법적으로 유효한 증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늘이 서류를 검토했지만 완벽하게 합법적인 문서였습니다. 세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저는 추가로 15%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익명의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매입했죠. 뭐라고? 정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총 33%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따라서 건양그룹의 차기 회장은 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회의실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원과 하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차정원의 집. 정원은 서재에서 진세훈이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혜라와 주하늘도 함께였습니다. 이건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하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세훈이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했는지 헤라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우리가 진태석을 무너뜨리는 동안 그는 자신만의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정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5년을 준비한 복수가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정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정원이 전화를 받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원 씨, 저예요. 주영채?
정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왜? 만나서 이야기해요. 저에게 진세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다음 날 오후 한적한 카페. 정원은 주영채와 마주 앉았습니다. 영채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건양의 며느리로서 누렸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슨 정보인데요? 정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영채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진세훈이 지난 3년간 비밀리에 진행한 모든 거래 내역이 들어 있어요. 불법 차명 거래, 횡령, 배임.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정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왜 이걸 내게 주는 거예요? 영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수예요. 진세훈은 저를 이용만 하고 버렸어요. 유전자 검사를 조작한 것도, 가짜 임신을 한 것도 다 그 남자가 시킨 일이었어요. 뭐라고요? 진세훈은 이미 3년 전부터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용해서 진태석을 속이고 시간을 벌었던 거예요. 그 사이 자기는 비자금을 빼돌리고 지분을 모았죠. 정원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저를 이 모든 일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영채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공난숙을 구해주세요. 제발이요. 정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공난숙 회장은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다만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겠어요. 같은 시각 건양그룹 회장실. 진세훈은 커다란 회장 의자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꿈꿔왔던 자리였습니다. 회장님, 주요 계열사 사장들이 인사차 대기 중입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하지만 세훈의 승리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도 아내의 사랑도 모두 거짓이었던 삶. 그가 이룬 이 자리조차 복수의 산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세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진태석으로부터였습니다. 세훈아. 태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해내고 있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차정원과 주하늘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특히 차정원은 25년을 준비한 여자야. 넌 겨우 3년 준비했을 뿐이고. 걱정 마세요. 제게는 당신이 준 모든 무기가 있으니까요. 그래. 그런데 말이다. 태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너 혹시 한 가지 놓친 게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이세요? 내 친어머니 말이다. 조영란. 그 여자가 정말 공난숙의 손에 죽었을까? 세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내가 알아봐. 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청. 차정원과 주하늘은 주영채가 제공한 USB의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진세훈의 불법 거래 증거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진세훈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말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까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원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진세훈은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둘 겁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때 하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사고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사고 씨? 하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늘아, 큰일 났어. 내가 찾던 그 사람, 조영란 씨 말이야.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데요? 살아있어. 지금 강원도의 한 요양원에 있어. 하늘과 정원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다음 날 강원도 산속의 요양원. 하늘과 정원은 헤라와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조영란 씨를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분. 어떻게 아셨어요? 이곳은 비밀 요양원인데. 비밀 요양원이요? 네. 20년 전부터 한 분이 매달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며 조영란 씨를 이곳에 보호해 달라고 했어요.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 후원자가 누구죠?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건양그룹과 관련된 분이었어요. 하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누군가 20년간 어머니를 숨겨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원장은 그들을 2층의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있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조영란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어머니,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갔습니다. 조영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하늘아, 우리 하늘이. 모자는 2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하늘은 어머니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조영란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년 전 공난숙이 저를 죽이려고 요양원에 찾아왔어요. 독극물을 주사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저를 구해줬어요. 누가요? 하네라 씨였어요. 정원과 헤라가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네라 씨가 공난숙을 말리고 저를 이곳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20년간 저를 보호해 주었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고 하늘이 와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늘이 헤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헤라 이모, 왜 이런 일을? 헤라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하늘아. 당시 저는 진태석에게 완전히 휘둘리고 있었어요. 영란 씨를 살리는 게 고작이었어요. 만약 영란 씨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진태석이 직접 나설 게 뻔했거든요. 조영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제가 20년간 이곳에 있으면서 모은 증거들이에요. 증거요? 조영란은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과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공난숙과 진태석이 나눈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차기범 씨를 살해한 계획, 주상철 씨를 죽인 진실, 그리고 진세훈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까지. 정원이 숨을 죽였습니다. 진세훈의 친아버지가 누구죠? 황 실장이에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일행은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정원이 말했습니다. 진세훈은 황 실장의 아들이고 진태석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세운을 도구로 쓴 거군요. 황 실장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진세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헤라가 물었습니다. 정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먼저 진세운의 불법 거래부터 처리해야 해요. 다음 날 건양그룹 본사 긴급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과 금융감독원까지 참석한 대규모 회의였습니다. 진세훈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진세훈 씨, 당신은 지난 3년간 건양그룹의 자금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세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차명 계좌, 비밀 거래 내역 모두 확보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주영채가 들어왔습니다. 영채, 세훈이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세훈 씨.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세훈은 배신감에 분노했습니다. 내가 날 팔았어? 당신이 먼저 저를 버렸잖아요. 이제 우리는 끝이에요. 검찰은 즉시 세훈을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세훈은 정원을 노려보았습니다. 차정원, 이게 내 복수의 끝이냐? 정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세훈이 끌려가자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회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건양그룹의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겠습니다. 최대 주주이신 차정원 이사님께서 회장직을 맡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회장이 될 생각이 없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럼 누가? 주하늘 씨가 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 씨는 공란숙 회장의 아들이자 건양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예요. 하늘도 놀라며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 씨, 저는 부회장로서 하늘 씨를 보좌하겠어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던 일이에요. 결국 주하늘이 건양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구치소. 진세훈은 면회실에서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조영란이었습니다. 세훈은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조영란은 유리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훈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공란숙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아니야. 한혜라 씨가 날 구해줬어. 그리고 20년간 날 숨겨줬지. 세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조영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훈아,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진태석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건 저도 알아요. 유전자 검사로 밝혀졌잖아요. 내 친아버지는 황 실장이야. 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리고 바보 같았어. 황 실장을 사랑했지만 그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진태석이 너를 자기 아들로 키워주겠다고 했어. 대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인생, 모두가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그럼 황 실장은 제가 자기 아들인 걸 알고 있었나요? 응,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도 어쩔 수 없었어. 진태석의 위협 때문에. 세우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도 아니었군요. 진태석의 아들도 황 실장의 아들도 아닌. 아니야. 조영란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조영란의 아들, 진세훈. 그게 내 정체성이야. 같은 시각, 건양그룹 회장실. 주하늘은 새로 꾸민 회장실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하늘 씨, 축하해요. 정말 잘 어울려요, 회장님. 하늘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 자리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당연하죠. 이건 단순한 자리가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하늘이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 씨는 정말 회장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게 목표였어요.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그럼 이제 뭘 하실 거예요? 정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을 할 거예요. 디자인이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일. 하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멋지네요. 하지만 그 전에 정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양그룹을 완전히 정화해야 해요. 진태석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함께해요. 하늘이 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건양을 만들어요. 3개월 후 진태석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모였습니다. 25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에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진태석은 살인, 살인교사, 증거인멸, 횡령, 배임 등 총 1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징역 30년에 처한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석은 무표정하게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공란숙의 재판도 같은 날 열렸습니다. 그녀는 살인방조,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영채의 협조로 형량이 다소 감경된 것이었습니다. 진세훈의 재판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횡령 혐의만으로 기소되었고 조영란의 증언으로 진태석의 조종을 받았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예상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차정원과 한혜라는 차기범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빠, 다 끝났어요. 정원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5년 걸렸지만 아빠의 명예를 되찾았어요. 헤라도 옆에 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범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수아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건 당신의 사랑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의 한과 눈물, 그리고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건양그룹 본사 주하늘 회장은 전 직원 앞에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건양그룹은 오늘부터 새로 태어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진태석 전 회장이 저지른 비리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최선을 다해 보상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차정원도 무대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날 진세훈은 구치소에서 황 실장과 면회를 했습니다. 아버지. 세훈이 처음으로 황 실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황 실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훈아, 미안하다. 아버지 노릇을 못해줘서. 아니에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제게는 진짜 아버지가 있다는 걸. 출소하면 뭘 하고 싶으냐? 세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재벌도 권력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진세훈으로 살고 싶어요. 황 실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아버지가 응원할게. 6개월 후, 차정원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기범 디자인이라는 이름의 스튜디오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주하늘, 한혜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축하해요, 정원 씨. 하늘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하늘 씨. 회장님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요. 당연하죠. 정원 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건데요. 헤라도 딸을 껴안았습니다. 수아야,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엄마. 정원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진세훈이었습니다. 그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세훈 씨. 정원이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작은 화분을 건넸습니다. 축하해요. 늦었지만 고마워요. 정원 씨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한 일들.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진태석의.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하게 살려고요. 작은 카페를 열 생각이에요. 잘 생각하셨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25년의 복수와 증오가 마침내 용서와 화해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원은 혼자 스튜디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저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죠?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5년의 복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건양그룹 회장실. 주하늘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건양그룹의 새로운 경영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투명 경영, 사회 환원, 피해자 보상. 하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꿈꿔왔던 건양의 모습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영란 어머니로부터였습니다. 하늘아, 저녁 먹었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 건양그룹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게 된 것,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요양원. 조영란은 창가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 세훈에게 보낼 편지였습니다. 세훈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내가 엄마가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엄마가 되어줄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서울구치소 독방. 진태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잘못된 걸까? 하지만 이제 그런 질문도 무의미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문득 한혜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 하지만 그는 사랑보다 권력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헤라, 미안하오. 하지만 그 사과는 영원히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난숙의 독방. 공난숙은 거울을 보며 늙어버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재벌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죄수복을 입은 최수에 불과했습니다. 내 인생이 대체 뭐였을까? 돈과 권력을 위해 달려왔지만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딸 영채마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영채아,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차정원과 주하늘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정원 씨. 하늘이 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하늘 씨도요. 두 사람은 입맞춤을 나눴고 하객들은 축복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혜라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부부는 차기범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빠, 저 결혼했어요. 하늘 씨라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정원이 아버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장인어른 정원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늘도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원은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의 복수가 끝나고 이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묘소를 떠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25년 전 사라진 진실은 마침내 밝혀졌고 악인들은 벌을 받았으며 억울한 영혼은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아름다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5년 후, 차정원은 이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범 디자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디자인 스튜디오로 성장했습니다. 주하늘은 건양 그룹을 국내 최고의 윤리 경영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투명성과 사회 환원으로 존경받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진세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황 실장 아버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어머니 공난숙이 복역 중인 교도소를 매주 면회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딸 정원이 낳은 손녀를 돌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기범의 묘소 앞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25년의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